바로 방금 속보가 발표됐는데요. 윤석열 씨가 현재 이 내란 혐의자이면서 현직 대통령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윤석열 씨가 긴급 담화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네. 내용을 다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도는 명확해 보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계엄은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시고요. 요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윤석열 씨의 반격입니다. 이게 그냥 어떤 미치광이 헛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정교한 반격이고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태극기 부대를 결집시키라는 겁니다. 자, 지금도 광화문에 나가보시면 매일 수천 명의 계엄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시위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윤석열 씨는 현재 내란 혐의자인데 내란 혐의자가 그분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그대로 전 국민에게 전파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발언을 한 것입니다. 2020년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대선 직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 현재 대통령 당선자죠. 그 지지자들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의회로 난입해서 이 의회가 일시 중단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태를 자극했던 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것에 대한 애매한 태도, 선동하는 듯한 이 말이었고 그 모델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바로 다시 2차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지지자들은 결집해라라고 지령을 내린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변론입니다. 탄핵이 확실시되죠. 오늘 아침에 한동훈 국민의당 당대표가 이 국민의힘도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당론으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의원들은 자유투표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이 이번 주 토요일에 최소한 늦더라도 이번 주 토요일에 가결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직무는 정지되지만 탄핵 심판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씨가 맞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전부 다 낭설입니다.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분들이 유튜브 영상에서 나와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을 음모론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4월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6월에 부산에서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서 우리 군의 시설을 촬영했다. 네, 그런 일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총선 부정선거와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서 우리 군을 촬영하는 것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죠?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근데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음모론입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를 하고 일부 점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도도 지금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오늘 담화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또 북한이 선관위를 해킹한 일이 있었고 다 독립적인 사건입니다. 부정선거의 주장, 부정선거 황교안 씨라든지 민경욱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서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뭐 민주당이 이긴 선거는 부정선거고 국민의힘이 이긴 선거는 부정선거 아닌 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당선이 되신 건지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다면 어쨌든 간에 북한의 해킹 사건과 이 4월 총선을 근거 없이 연결시키면서 부정선거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특히 이미 그 사실을 이런 극단적인 음모론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고 있는 많은 분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잔뜩 했습니다. 제가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너무나 근거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첩죄를 또 언급을 했고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막으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방해했다라고 얘기했고 그 상관없는 두 가지 일, 간첩죄의 대상을 넓히는 것과 그리고 중국인들이 부산에서 드론을 띄운 그 일 사이를 교묘하게 연결시키면서 우파 유튜버처럼 근거 없는 음모론을 또 확산하는 이야기, 자극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뭐냐? 제가 두 번째 이야기했죠. 윤석열 씨의 반격, 두 번째 전략. 헌재 탄핵 심판 변론을 공개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자, 이미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에 부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전시나 이 비상계엄, 전시나 또는 이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고 있는데 그거 뭐 그렇다고 지금 주장을 한 거죠. 비상사태였다고. 또
마지막으로 조기 대선 구도까지 염두에 둔 발언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조금 오늘 이 대통령 발표문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좀 듣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변호사님 연결돼 계신가요? 네. 장윤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시죠? 네, 장윤미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또 급박하게 이 대통령 담화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한 설명이 있을 거라는 그 보도가 타전된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에게 너무 큰 실망감을 다시금 안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계엄과 관련한 자기 정당성, 이 부분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짚어주신 대로 어떤 부정선거의 의혹, 그리고 뭐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농단, 그리고 방탄국회를 이야기했다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상 이번 계엄이 위헌 위법적이고 사실상 내란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걸 자백하는 것과 진배 없었다라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보입니다. 계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주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흔적은 보이지도 않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계엄 취지를 뭐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간첩죄 확대에 대한 국회의 반대라든지 또 선관위의 북한의 해킹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간첩죄와 관련해서는 지금 입법 논의가 있습니다. 사실상 외국인과 관련해서는 간첩죄로는 이제 처벌할 수 없는 게 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좀 짚어보자면 뭐 중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뭐 어떤 군사 시설이나 군사 훈련 상황들을 이 영상으로 찍었던 사실이 적발됐는데 잡고 보니 사실상 수년간 한 2년 동안인가요? 그런 부분이 드러났지만 이게 뭐 사실상 민주당 때문에 간첩죄로도 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입법 논의와 관련해서 정확하게는 지난 국회 때 민주당 의원들 3명인가요? 간첩죄로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발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법원 행정처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관한 법들과 이게 통일이 돼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좀 난색을 표한 부분이 있어서 이 논의차 보류가 됐던 거고요. 이런 간첩죄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정확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선관위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부정선거라는 인식이 마치 맞는다는 전제하에 선관위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 북한 해킹 공격으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국정원에서 필요가 있었지만 계속 버티다가 마치 내부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매우 소극적으로 응했던 점이 반헌법적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선관위는 계엄과 관련해서 총칼을 든 군인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통할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사 합법적인 계엄이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완전히 몰각한 채 본인이 한 부분은 완전한 정답인 양, 완전 합법적인 행위인 양 설명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을 자초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탄핵을 자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혹시 탄핵 심판을 대비해서 변론서에 쓸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상당히 좀 공감이 되는데요. 사실상 지금 법리적으로도 방어 국면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단을 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을 위시해서 고검장 출신 등 뭐 호화 변호인단을 꾸민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었고요. 대통령도 스스로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대국민 담화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한 것은 법리적으로,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당연하지만 앞으로 탄핵 국면이나 아니면 형사적으로 수사를 받는 국면에서도 본인의 방어 논리를 오늘 그 단면을 국민들이 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방어 논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설득력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계엄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헌법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보셨겠지만 전시 상황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라는 게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금 입법농단이다, 반국가주의 세력들의 뭐 칼춤이다 이런 굉장히 강도 높은 말을 썼지만 그런 것들은 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의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리 만무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내용을 말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이제 북한과 관련된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의 여러 가지 뭐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너무 사실관계가 틀린 것 같아서. 근데 그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사실상 야당이 용인하고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 북한이 이런 활동을 확대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몰라서 이것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대통령 스스로는 본인이 자유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면서 지금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이른바 북한 종북 세력과 같이 야합을 해서 모든 국정 운영에 뭐 발목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라는 인식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그 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계엄 국면에서 이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상 계엄이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라는 그런 내부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반국가주의고 반민주적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계엄과 관련해 정당성을 국민들께 호소하려고 했던 의도로 보이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엄이 사실 경고용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의 형식을 빌려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비상조치를 하려고 한 것이라서 비무장 병력을 보냈다.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 그리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처음부터 해제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럴 의도가 없고 실제로 계엄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면 내가 주말에 이 계엄령을 선포했지 왜 이런 평의를 했겠느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좀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오늘 대국민 담화 중에 가장 납득되지 않고 헛웃음이 나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본인 이야기한 대로 경고성 계엄이란 건 그 자체로 형용모순입니다. 계엄이란 건 경고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정말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전쟁에 준하는, 사변에 준하는 그런 비상 상황일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엄포를 넣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이번 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던 자백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무장 병력 운운하는데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실탄이 장전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실탄이 반입됐다라는 그런 흔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무장 병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더라도 설사 계엄이 정당하더라도 국회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마치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해제 표결만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이 부분에 시간을 벌어준 듯이 이야기하는데 거짓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뭐 열 몇 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잡아들여라.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그 증언이 특정 사령부에 나와서 사령관에 의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국회 관계자 출입을 본인은 막으라고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증언에 대해서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이게 내용 중에는 군 관계자들은 다 병력 이동 지시를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저희가 법원에서도 소송을 할 때 정말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관계 주장이 막 쏟아져 나올 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 같은 경우인 거죠. 대통령은 나는 군에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난입하려고까지 시킨 적은 없다. 그런데 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통령이 직접 어디까지 이동하고 있느냐 확인을 했다. 그리고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처음 첫 전화를 받았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2번 전화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바꾸고 대단히 구체성을 띠고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쪽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국면 속에서 지시가 없다면 군이 그렇다면 거기 국회에 난입을 하고 총을 들고 국회에 침입할 아무런 동의는 없습니다. 그 지시를 할 수 있는 헌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의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헬기까지 띄어서 그렇게 국회에 들어갔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겸허하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찼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야당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 다 거짓 선동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탄핵 서두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거대 야당 대표 유죄 선고가 임박하니까 이걸 피해서 조기 대선 치러서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국헌문란 행위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네. 법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항소심 단계가 남아 있는데 그게 당장 내일 모레 나옵니까? 선고가?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죠. 의증교사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항소심 단계에 2사건이 들어갔습니다. 2사건의 선고는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하더라도 그리고 633 원칙이라고 해서 1심 6개월, 항소심 대법원 각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올해를 넘기는 게 가장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다? 이거는 대통령의 머릿속이 아니고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뭡니까? 이 상황과 관련해서.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계속해서 야당 반탄 이야기를 하지만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 증인만 500명 가까이 됩니다. 이거 내일 모레 끝납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무도한 국민들의 어떤 평온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그것이 야당 때문이었으니까 정당하다. 야당이 반국가 세력이어서 내 말이 맞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도를 했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나온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양심 선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리적인 방어 안 될 겁니다. 진실이 항상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변호사님, 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라고 국방부에서 그제 밝히지 네네.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네.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2차 계엄이나 또는 다른 어떤 극단적인 지시를 내림으로써 우리나라 정부 조직을 활용해서 다시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들여다볼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상 법률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내가 이 선으로 물러나겠다. 당의 정권을 일임하겠다라는 그런 구두 말로 이 정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도록 헌법 1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상 권한, 말씀 주신 대로 계엄선포권, 그리고 인사권, 군독수권 모두 지금까지도 대통령한테 귀속하고 있는 게 법률적인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절차적인 수단은 당연하지만 사실상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이 가결되어야 이 공식적인 직무가 집행이 정지가 되게 되고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사고시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때 국무총리에게 권한이 대행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입니다.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 정말 위험한 순간이네요. 정확한 해설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스튜디오로 한번 모셔서 더 깊이 있는 말씀 더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